제가 그 강철 물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접니다. 하이, 오늘은 제가 아끼는 시계 중에 하나인 오피치네 파네라이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라디오미르 1940 3데이즈 아치 아이오 펜 00574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름 참 길죠? 그래서 간단하게 펜 00574라고 부를게요. 현재 오피치네 파네라이는 라디오미르, 루미노르, 루미노르 2의 썸머접을 4가지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펜 00574는 라디오미르 라인에 속해져 있고 라디오미르 1940이라고 불리는 케이스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라디오미르 1940이라고 불리는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라디오미르부터 알아보죠.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는 이탈리아 왕실 해군의 군사 정밀 기기를 납품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해용 손전 등 나침반, 수신계 등등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1916년 3월 23일 관찰기구 및 장비 다이얼에 발광체가 되는 라듐 방사선 기반의 야광 물질을 개발하게 됩니다. 야광 물질을 라디오미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특허를 받고 사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발광도 좋지만 흡착률도 좋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도료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미르는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에서 특허 등록이었다고 하죠. 1936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오피치네 파네라이는 이탈리아 왕실 해군의 잠수 특공대를 위한 시계 제작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치네 파네라이는 롤렉스에서 오이스터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공급받아 시계를 제작하게 되죠. 그렇게 제작된 모델이 라디오미르 프로토타입 레퍼런스 2533 모델이 됩니다. 쿠션 모양으로 된 케이스 크기가 47mm였고 러그는 와이어로 용접된 모습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탈리아 해군이 전투력이 상당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8년에 이 프로토타입 시계를 구현하고 싶었던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중 구조 다이얼인 샌드위치 다이얼과 큼지막한 아라비아 인덱스를 4가지 방향에만 배치를 하고 딱 필요한 기능만 배치하게 되죠. 그래서 레퍼런스 3646 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3가지의 다이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시계를 라디오미르라고 부르게 되죠. 1940년에 이탈리아 왕실 해군에서 더 강한 내구성을 가진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피치네 파네라이는 기존 와이어 러그를 없애버리고 케이스와 일체화를 시킨 러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방수를 위해서 크라운 모양도 바뀌게 되고 조작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8간 작동하는 안젤루스 무브먼트를 넣게 되죠. 여기서부터가 라디오미르 1940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야광 물질도 루미노르로 바뀌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루미노르 시계를 가졌을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2012년도에 스위스 국제시계박람회에서 라디오미르 1940 케이스를 가진 펜 00398, 399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이후에는 펜 00512, 00513 모델을 내놓는 등 라디오미르 1940 모델들을 확장하게 되죠. 배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리뷰할 펜 00574의 스펙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크기 42mm, 케이스 두께 10.7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파네라이 칼리버 P1000 무브먼트, 72시간 파워 리저브, 100m 방수, 가격은 890만원입니다. 자, 먼저 케이스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케이스 크기가 42mm인데 오피치네 파네라이 시계 중에서는 작은 케이스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전에 작은 케이스를 만들긴 했지만 실패를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오피치네 파네라이는 이거 별로네? 그냥 오리지널처럼 크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최근에 시계 시장을 고려했는지 케이스 크기가 이거보다 작아진 38mm 모델인 루미노르 2의 모델도 만들게 되죠. 루미노르 2가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현재 잘 팔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파네라이 브랜드는 드레스 시계를 원하는 사람과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리를 잡았죠.
케이스 두께는 10.7mm로 상당히 얇은 편이고, 그리고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넣게 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얇은 모델을 만들 때 에거 루쿨트루 무브먼트를 공급받아서 만들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현재는 다양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루미노로 케이스보다는 라디오미러 케이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두 제품을 써보니까 확실히 더 예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이 라디오 미러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면들이 만나면서 부드럽게 엣지 처리가 된 점이 확실히 예쁘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케이스 비율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 시계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다 예쁘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쓰는 말인데, 멀리서 보면 작고 예쁜 조약돌 느낌? 제가 이 시계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미러 케이스지만 와이어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체형 러그로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랩 교체 시에는 스크류 방식이 아니고 여기 보이는 러그홀로 스프링바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크류 방식이 익숙해져 있던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스프링바 형식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저는 스크류 방식보다는 스프링바 형식이 훨씬 편합니다. 이거는 개인차예요. 개인차. 제가 이 케이스 모양의 전체적인 특징을 종합을 해보면 1950년대에 만들어진 레퍼런스 6154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크라운을 보면 크라운은 스트레이트 홈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아주 좋다고 느껴집니다. 손에 딱딱 붙어요. 자, 이제 크라운을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크라운을 나사 돌리듯이 다 풀고 나면 핸드 와인딩을 할 수가 있는 0단 상태가 됩니다. 일명 수동 감기죠. 그리고 핸드 와인딩을 해보면 저항감은 잘 느껴지진 않지만 따르륵 소리를 내면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죠. 제가 여기서 느꼈던 점은 핸드 와인딩의 저항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다 보면 더 이상 크라운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건 다 감았다는 표시입니다. 자, 여기서 크라운을 한 번 더 뽑으면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초침이 세컨즈 리셋 기능도 같이 작동하는데 한번 보시죠. 크라운을 한 번 더 당겨 볼게요. 당기면 세컨즈 리셋 기능이 작동됩니다. 세컨즈 리셋 기능은 방금 보신 것처럼 자동으로 12시 방향으로 이동을 한 후에 시간을 멈추게 됩니다. 저는 이 기능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출 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다 맞추고 나면 살짝 눌러준 다음에 다시 나사 돌리듯이 잘 잠궈주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 와인딩 방식인데 왜 스크류 방식을 쓸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방수를 위해서 스크류 방식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수는 100m로 10기압 방수력을 가졌고 앞에서 말했듯이 크라운과 여기 보이는 케이스백이 스크류 방식이기 때문에 방수에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쿠버 다이빙 할 때도 착용을 했었는데 방수에는 큰 문제가 없더군요. 그래도 물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어 있고 옆에서 비스듬하게 보면 약간 오목한 모양의 동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얼을 보면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에서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이중 구조로 된 다이얼이죠. 하단 플레이트에 있는 슈퍼 루미노바 C3 도료를 가득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상판 플레이트를 얹습니다. 그리고 상판 플레이트는 아라비아 숫자와 여기 보이는 바를 뚫어서 인덱스를 만들죠. 그 사이로 야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다이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단 플레이트에 야광 도료를 많이 발랐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야광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다이얼에서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은 6시 방향에 있는 이 휑한 느낌, 여기에 피그 엠보싱이나 파네라이 로고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다이얼 색상은 블랙 색상이지만 살짝 빛을 받으면 약간 그레이 색상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쉽게 질리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을 가리키는 이 핸즈들은 아워 및 미니 핸즈 그리고 스몰 세컨즈, 케이스와 같은 미러 폴리시드 마감으로 조화롭게 맞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를 보면 사파이어 글라스로 된 케이스백을 볼 수가 있는데
사파이어 글라스로 보이는 무브먼트는 파네라이 칼리버 P1000이라고 부르고 있죠. 부품 수가 152개, 주얼 수는 21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로 수동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무브먼트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지만 상판 플레이트가 무브먼트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보는 맛은 약간 떨어지죠. 그렇지만 파네라이 특유의 느낌인 브릿지 분할과 세틴 브러시드 마감을 해서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 느낌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의 두께는 3.85mm로 시계의 전체적인 두께를 월등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 개의 배럴을 이용해서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여주는 점이 있고, 그리고 글루시드류 밸런스 휠에 마이크로미터로 조정이 가능한 프리스프렁 방식을 사용했는데 고급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양쪽에서 밸런스 휠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고 있다는 점, 이 방식은 롤렉스에서도 쓰이고 있죠. 완충 장치나 키프 파라쇼크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컨즈 리셋 기능까지, 그리고 진동수는 4Hz, 시간당 28,800번으로 안정적인 진동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신뢰도는 저는 그냥 믿고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른 스트랩이 달려있지만 원래는 그린 엘리게이터 스트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린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보면 러그는 22mm, 버클은 18mm, 러그와 버클 폭이 4mm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클래식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등급이 높은 가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가격값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는 스트랩 교체로 유명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랩도 좋고 아주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죠. 그린 색상의 인덱스와 실버 색상의 핸즈는 어떤 스트랩과도 어울리기 때문에 스트랩 교체가 상당히 재미있다는 거죠. 제가 스트랩을 교체한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매덕이죠. 그리고 케이스 두께가 얇기 때문에 얇은 스트랩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도 얇은 스트랩만 교체하고 있고요. 두꺼운 스트랩은 제가 체결을 해봤는데 뭔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두꺼운 스트랩은 비추합니다. 가격은 890만원으로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 내에서 중간 가격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계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는 마니아층이 아주 두터울 정도로 매력이 아주 넘치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네리스트라는 마니아들의 모임까지 있을 정도죠. 제가 시계 취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렉스 브랜드처럼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같이 토론을 할 수가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저는 그게 바로 오피치네 파네라이 브랜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독특한 쿠션 케이스와 밀리터리즘이 강한 시계이기 때문에 이 매력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더군요. 그리고 스트랩에 빠지게 되면 스트랩을 사다가 파산한다고 해서 파산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재미있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시계를 골라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오피치네 파네라이 모델을 리뷰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끝!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